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스페셜 방송 추가적으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업종군이 못 움직인다 할지라도 시장 지수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이든 강세를 띨 수 있다. 그 자신감 가져가십시오. 거기에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누구다? 순환성의 흐름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실적주입니다. 대세상승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의 기준을 놓고 보셔야죠. 성장성만 놓고 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기에는 좀 버겁죠. 결론적으로 실적철에 실적이 제대로 나와줄 수 있는 IT 그리고 자동차 이쪽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요. 그 밖에 수익 종목군들 기준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추가적인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셔야 될,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월 이후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SM, CNC도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죠. 다만 시가총액이 1조 미만, 3천억 원대 이런 기준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대주주 지분이 9%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군들, 뭐 SM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반기말을 앞두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게 확대돼 버렸죠. 그래서 6월 25일 날도 아랫방향으로 너무 많이 미끄러졌고, 그리고 그때는 손바뀜의 기준이 됐었다면은 6월 29일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면서 외국인들이 200만 주의 차익 실현, 그리고 개인들이 26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떠났다는 거.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버겁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손바뀜의 흐름이라면은 추세 전환 부분이 다시 윗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일단 실적이 성장세로 나타내 준다든가 아니면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쪽, 그런 쪽 위주, 그리고 거기에 수급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쪽, 그쪽 위주로 좀 들여다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위, 상승률 상위 종목에 뭐 펄어비스도 있고요. 넥센타이어,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또 금호타이어, 뭐 전체적으로 다 있고 SM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SM의 거래 대금이 2천억이 안 돼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5일 이동 평균 5MA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충분히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변동성에 있어서 제한적이죠. 너무 변동성이 가팔라지면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뭐가? 거래 대금이 약할 때. 오늘 기준에 7%대의 강세로 마감이 잘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또 주력 창구 CS의 매수, 또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아쉽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거래 대금 기준에 2천억 이상이 터질 때에 그때 변동성 매매, 변동이 크게 나오는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고, 지금은요 추세적인 매매 기준을 잡자. 아시겠죠? 지금은 편입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처럼 음봉이 마이너스 4%씩 나와버려도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면요 매매를 하기 어려워요. 차익 실현도 어렵고 물량 정리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변동성이 축소될 때, 거래량이 축소될 때, 거래 대금이 축소될 때의 환급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고 편입 기준을 제한적으로 가져온다. 거래 대금이 빵빵빵 터져서 오버슈팅 자락이 빵빵 시원하게 나와줄 때, 그때의 비중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월 말에도 아예 공론화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5월 말에도 어떤 걸로? SM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는 카카오 쪽에서 인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카카오 쪽에서 인수를 한다 했을 때 지금 이수만 회장 지분을 전부 매각을 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협업을 하든가 혹은 블록딜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일정 범위의 지분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CS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매집 들어와 있는 부분을 뒷부분에 매집에 대한 교육과 또 캔들, 추세에 대한 교육, 이 부분들 다 잡아서 SM 특집 방송을 오늘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전부 보시면 어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만 원에 잡았어요. 또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많이 밀리네요. 밀리는데 재편입하려고요. 왜 차익 실현해놨으니까. 우리는 오버슈팅 범위를 SM의 경우는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기준에서 전거래일 대비 갭상승이 나오고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10% 이상의 플러스가 형성될 때 그때 오버슈팅으로 잡고요. 전거래일 대비 갭상승 나오고 10% 이상 올라갈 때 시초가 대비 10%, 시초가 대비. 갭상승이 2% 나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10%의 양봉이 나올 때 그럴 때 이거 오버슈팅인데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꼬리가 달리거나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잡습니다.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질 때 마이너스 2, 3% 고점 대비. 이럴 때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너무 아깝다. 난 저점에 많이 편입했는데 지금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자르긴 너무 아깝다. 그럼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5%. 마지노선.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대비 갭상승의 기준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 전 거래일 종가 대비 보합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15% 올라왔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잡아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53,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얼마 잡았다는 거예요? 4만 원대 잡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SM.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문자 쌓인 내역이 여기 빠져 있는데 문자 쌓인 내역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편입관점을 잡아드리죠.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4% 밀리기도 하고 심각할 때는 얘도 마이너스 8%까지도 밀렸어요. 그래 이건 아니다. 과도하다. 이렇게까지 밀 이유가 없는데 거래량도 없고 과도하다. 결국은 이제 막판에 꼬리 달리고 돌리고 그런 흐름들이 두세 차례 있었죠. 그 흐름의 손바뀜을 다 잘 잡아냈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아쉬운 거는 거래가 없이 밀려야 되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단 말이에요. 매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매물이 기존의 물량의 차익 실현이냐 최근에 창구 동향을 봐야죠. 그게 아니라 최근의 물량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쪽에 예전 물량의 매도라든가 공매도라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진행한 쪽에서의 재매수의 기준, 쇼커버링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급 범위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의 물량이 떠넘겨졌다고 해서 지속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이에요. 54,500원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사셨다는 거예요? 4만 원대 사셨겠죠. 그리고 또 재편입의 기준에서 또 얼마까지 했어요? 59,200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인 매수의 기준은 변동성 매매의 경우에는 얼마? 2천억 원. 명확하게 기준 잡으셔야 돼요. 2천억 원.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인 기준에서 오버슈팅의 경우는 10에서 15% 잡아드린 거죠. 시초가 대비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10%,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15%. 그렇게 나와야만 오버슈팅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차익 실현, 그리고 공식적인 매수의 기준. 근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추세 매매 가능하다. 1조 이상짜리니까. 업종 대표주이고 매집이 15% 수준이니까 그럼 OMA, 20MA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일 때에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 범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차익 실현 범위에는 여러분들이 매매가 원활하시면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도 그건 개별 매매 기준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양봉인데 차익 실현하는 건 아니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양봉 나온 이후에 바로 음봉으로 확 꺼지지 않았냐? 그렇다 할지라도 오버슈팅이 아닌데 올라가고 있는데 차익 실현하는데 그거는 무리수가 있죠. SM이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끌고 올라가 주는데 거기 그 자락에서 차익 실현한다. 그것은 추세 매매 기준이나 변동성 매매 기준은 아닙니다. 단타 공략이다, 단기 공략이다 하면은 빠르게 차익 실현할 수 있죠. 그조차도 꼬리가 달릴 때. 오늘 안 달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일 음봉으로 밀릴 때 그럴 때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런 식의
저점 편입 뭐 4만 원대, 3만 원대, 5만 원 초반, 5만 원 중반 뭐 이런 기준의 수익들을 같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노란 또 국민 또 카카오톡에 오시면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도 올려드리고, 그죠? 여의치 않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한 템포 쉬어서 다음 날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4만 1,000원, 4만 5,300원, 5만 4,500원 이런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히셔야죠. 그 편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두가 어떤 종목군들을 다 언급했다고 그 종목이 다 움직이냐? 그렇지도 않죠. 주력주들 어렵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뭐 폭락이 나와버렸고. 결론적으로 교육받고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골프를 치러 가셨어. 오늘은 좀 운동을 좀 했어. 오늘은 좀 쉬었어. 근데 일일이 그걸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보다는 윤정두가 그건 다 분석해 드리니까, 윤정두가 해석해 드리니까, 문자 받으시고 매수? 오케이 매수. 차익 실현? 오케이 차익 실현. 오늘도 일단은 우리는 문자 사인 나갔어요. 매수 사인. 또 어제도 일단은 SM 편입 매수 사인 나갔습니다. 거래량은 좀 밋밋했지만 그 전날에도 결국은 오늘 기준에 차익 실현합니까? 몇 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5만 7천 원인데 아닙니다. 수급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들어오고 CS가 계속 들어오니까 일단 믿을 건 없습니다.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져갑니다. 결론은요. 59,200원의 종가. 거기에 이제 SM, CS 같은 경우에도 동반 변동성이죠. 근데 그쪽도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인데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오늘 뭐 오후장 늦게 또 한 번 더 출렁거린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쪽은 가늠하기 어려우니 차분히 내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효성첨단 소재, SM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신호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맛에 맞으려면 기준 거래량을 형성시키고 장중에 이런 거래가 수반되어주고 움직이면 좋죠. 근데 이제 펄어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윤정두도 개장 전에 올려드리긴 했지만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10%대 중반. 그리고 실적 늘려진 게 12%. 결국은 12% 밀려 내려가서 돌렸는데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까지만 따라붙는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15%인데 글쎄요, 그 특이한 케이스로 놓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결론적으로 이 펄어비스의 거래량, 또 상승률 상위 종목,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 3천억 원의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이 내일도 유지가 되고 변동성이 나온다면은 내일은 갭상승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보합권, 뭐 강보합,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일단 나오겠죠. 그때 거래량이 얼마요? 48에 32인데 300만 주만 터져줘도 오늘 사실 뭐 프로그램 매도도 많았는데 그게 개인에게 다 떠넘겨져서 개인들이 약 30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을 잡아갔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눌려질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근데 예상외로 아니다. 300만 주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이 잡혀있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오늘에서야 터져준 거고 가격대도 이 정도 눌려져 있다가 순식간에 갭상승 나오면서 올라온 거라 캔들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채널 돌리시면 뭐라 그래요? 이거 전부 내가 추천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서 추천할 수 있는데 윤정두 기준 따라서 보시면 이 종목을 주도주로 주력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닌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는데 매매를 한다? 물론 여기서 일부 OMA, 20MA가 터져서 들여다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원체 거래대금이 작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거짓말쟁이들 거짓부렁에서 와 여기서부터 대박 났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대박 났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제한적이었죠. 아주 특이하게 게임주를 좋아하시고 난 게임주 대박 낼 것 같아 해서 중장기로 놓고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부터 계속 거래량이 없습니다. 결론은 오늘 기준에서 이 일봉 보시면 갭상승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편입 기준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뭐 저점에서 편입했는데 거짓말이구나. 그런 친구들하고 뭘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윤정부의 주식형 방송 보시면서 그래 갭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가? 갭상승 나와도 따라갈 수는 있다니까. 이게 10% 미만이었으면 우리의 기준에 맞는 거래량이었고 10% 미만이었으면 따라 붙죠. 그리고 나서 이 수익을 냈다가 꼬리 달리면 전량차익. 그리고 나서 내일 다시 보는 거예요. 내일은 얼마?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근데 야간에 안 올려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야간에도 올려드리고 오늘 11시 교육에도 무엇을 올려드려요? 29일자, 그러니까 내일은 30일자죠. 6월 30일자 야간 교육에 이렇게 5종목 정도 올려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뭐 HMM도 오늘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거래량들이 안 나오면 뭐 혹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면 편입을 했다 그러면 손절이 되겠죠. 요 5종목, 2,300개 종목에서 5종목 정도를 올려드리는데 거기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상한가가 나오고 그런 그룹이 나오는 겁니다. 내일도 개장 전에 올려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 캔들 교육은 뒷부분에 SMS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뭐 효성 첨단 소재에서도 해드릴 수도 있고.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하고 상상상 가고 그러고 나서 오늘 제대로 된 영상 하나 찍어야 돼요. 제가 7월 1일 날 성대결절 수술을 하면 그러면 방송을 이번 주 목요일에 방송을 못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무료 방송도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못 하는 거죠. 못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대결절 수술하면 못 한단 말이에요. 2주간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놓고 진행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종목의 기준이 아닌 어떤 거? 종목의 기준이 아닌 교육의 기준에서 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교육해드린 내용 중에 진원생명과학이 어떻게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교육으로 잡아드렸죠. 종목의 기준보다. 어제 해드린 거. 그 한 40분, 50분. 지금 밑에서 모니터링하거나 위에서 이제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신 직원분들은 그거를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2중, 3중으로 매번 똑같은 내용 찍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 어제 기준에 캔들 기준이었나요? 그거 확인해보고 캔들이었든 추세였든 그 기준 제목에 적어놓는 거야. 진원생명과학 캔들 뭐 이런 식으로. 장학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나중에 진원생명과학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야 장학형이 뜨니까 이렇게 되더라. 추후에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으면 안 되더라. 뭐 이런 기준.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그렇게 해서 오늘 캔들 도서 자료 다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SM 진행하면서 매집에 관련된 내용과 추세에 관련된 내용도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 기준도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그리고 이 광고쟁이들이 갑자기 또 특정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특정 업체들 광고 들어오는 거 우리 직원분들 어제 그제 막 쌩 난리가 났었죠. 그 특정 업체들 때문에. 그 오늘 다 잡아내서 그 업체 다 막아야지. 예? 금융감독기관 그다음에 카카오톡 그 서비스센터 전화해서 불법 업체니까 다 막아야지. 그걸 왜 안 막아놨어? 전부 그거 막고 그 업체도 찾아내서 그 업체 뒤지면은 분명히 회사 이름하고 다 나올 거란 말이야. 예? 그럼 그 업체도 고소장 검찰청에 고소장 넣고 고발장 넣고 그리고 그 업체도 내용 증명 보내고 우리 고객분들 단 한 분이라도 피해 보시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그 업체 광고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당장은 막아놨지만 비밀번호를 뭐 그 업체 때문에 무서워서 막아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업체가 들어오면 광고 넣는 순간 뭐 우리가 바로 그걸 올려주세요. 광고 신고하면 포상받는다는 거 그거 자료 있으니까 그거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업체 빨리 하여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업체 들어오면은 매크로가 제대로 빨리 잡아낼 수 있게끔 키워드 다 설정해 두시고 다시 비밀번호는 다시 바꿔놓을 거예요. 뭐 그 업체 때문에 무서워서 비밀번호를 막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 업체들이 아주 못돼 먹어서 또 지능화됐어요. 한 명이 와서 뿌리고 나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가짜 아이디를 막 5개, 10개씩 들어와서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뿌려대고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카카오 쪽에 명확하게 신고를 하셔야지. 그리고 그 업체만 잡아내면 되잖아. 먼저처럼. 바른경제TV처럼. 응? 자 다시 교육 들어갑니다. 상상상 엄지척도 지금 120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이 19개뿐이 안 돼 있어요. 엄지척 얼른 엄지척 해주시고 성대결절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엄지척
엄지척 해주세요.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 응. 지금 19분이 엄지척 해주셨어. 120분이니까 70%면은 80명 정도 엄지척 해주셔야죠. 엄지척 빨리. 빨리 나 물 한 번 더 먹을래. 시간 없어요. 그 야간 방송 자료 마저 만들어야 돼.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교육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 들어가고, 휴마시스하고, 그리고, 효성, TNS, 첨단 소재, TNC, 그리고 첨단 소재 교육을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진행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해 주십시오. 자,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거래대금이 일단 풍부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그만큼 불거진 거죠. 다만 휴마시스의 대주 지분은 9%대입니다.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인데 회사가 그렇게 좋다면 대주주가 지분을 먼저 늘리는 게 맞죠. 응? 그리고 기존에 대주주가 그렇게 팔질 않았어야죠.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현재로서는 좀 많이 먹었고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데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 이슈를 너무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공정공시가 나와서 제대로 된 실적으로 연결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응? 뉴스일 뿐이고 그리고 뭐 달콤한 내용이긴 해도 외국기관이 누적적인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동성에 있는 변동성 매매 기준만 놓고 잡으시는 게 옳다. 6월 29일 기준에 3,480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7위에 올라서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뭐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확인이 좀 덜 돼 있고 대주 지분도 좀 적고 그렇더라도 거래대금이 뭐 2,300개 종목에서 2,300개 종목에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앞전 거래가 일정 범위 터졌던 종목이라서 사실은 3천만 주까지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5천억 정도 수준이면 변동성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일 때 뭐 2천만 주, 2,500만 주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2,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2,500만 주. 2,500만 주. 그렇게 되면은 대략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될 겁니다. 그럼 5천억 이상이면은 휴마시스만 터지는 게 아니라 이 관련 테마주들이 거래대금 다 터질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막 1조 이상의 거래대금 수두룩했죠. 5천억 이상이면 최소 10위 안에 그리고 5위 전후까지 형성이 될 겁니다. 거래량 없는 날은 뭐 이렇게도 형성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거래량이 터질 때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 변동성은 휴마시스의 경우 1조 미만짜리죠.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입니다. 시초가 대비.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날이 언제 6월 27일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기준에 휴마시스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어요. 교육을 잡아드리고 자 상한가 기준에 2,500만 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4,800만 주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의 경우는 80%의 기준. 그럼 어떻게 돼요? 4천만 주의 기준이 되죠. 거의 뭐 1조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래대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날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날 23일 날 상한가 가고 24일 한 템포 쉬고 25일 금요일 날 거래대금이 줄어 있었다. 둔화돼 있었다. 그리고 뭐 횡보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래량을 사실 급격히 낮출 수는 없어요. 주가가 눌려 내려와서 흐름이 눌려 내려와서 흐름이라면 새롭게 거래량 거래대금 적은 거래량 거래대금만 갖고도 변동성이 나오는데 요 윗단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은 사실 그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4,800만 주 곱하기 7, 7호 35인데 뭐 3천만 주 정도만 돼도 변동성은 나오겠다. 왜? 상한가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거래량이. 그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거래량이 일단 다소 둔화됐죠. 그래서 예전의 기준에 이제 6월 4일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자 2천만 주만 되면 공격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다. 5천억 수준.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시면 이제 3천만 주 앞서 잡아드린 그 기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인 그 거래량 기준도 제한적으로 형성됐단 말이에요. 당일날 기준에서. 결론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뭐 꼬리 달려서 전량 매도했다. 그러니까 23일 날 상한가 가고 24일 날은 거래가 터진 거죠. 23일 날 상한가 가고 2천만 주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했는데 이날 4,800만 주가 터진 거죠. 24일 날의 기준. 그리고 이제 27일 날의 기준은 교육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요일 야간 교육에서 말씀드린 거래량을 잡아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용선 선생님이시라든가 뭐 주린열공 선생님이라신가 전부 이제 휴마시스 배운 대로 윗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17,300원에 사서 19,500원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그 기준들을 전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좀 이따 분봉 나오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치고 올렸다가 깨져 내려가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거나 또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자칫 매수했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깨져버려. 회의 갔다 왔더니 깨져버려. 뭐 골프 한번 땅 치고 다시 봤더니 깨져버려. 그럼 감당이 안 되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라고 표현하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표현하기에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슈가 실질 펀더멘탈에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이슈 기준이 되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면 글로벌 시장이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거. 비이성적이든 이성적이든 그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매직계산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13.31이면 1조 이하의 종목에서는 최대 15%까지 따라 붙는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렸어요. 그 거래량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에 또 뿌려드릴게요. 기존에도 다 뿌려드렸어. 결론적으로 거래량 교육 자료를 보면 1조 미만의 종목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기준의 편입가는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밀려 내려오면 요 가격의 편입이다. 그게 아니에요. 요 가격에서 지지를 받든 이탈이 됐든 돌려질 때 이 가격이 다시 돌려질 때 거래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점 물량 뭐 17,800원이다 15,000원대 편입했다 이런 물량들은 5%까지 밀리면 이거는 마지노선이 이탈되는 거죠.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고 5분봉 거래량이 500만 주가 실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돌려줘야 돼. 최소는 100만 주 이상이 실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날은 그래서 못 돌렸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을 29일 날 11시 18분에도 또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왜? 교육받으신 대로 거래량이 1,100만 주 빵 터지면서 이제 막 터지면서 돌아 올릴 때 만약에 이 종목의 거래량을 3천만 주로 잡았다 그러면 11시까지는 35%죠. 그럼 1,000만 주 터지면 되는데 1,100만 주가 터져지면서 순간적으로 돌려진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 고점이 8.15%예요. 저점 뭐 밑에 쭉 내려갔었고 한번. 그러면 그 개장초에 흐르면서 돌려지고 거래가 수반될 때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는 8%니까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는 편입할 수 있는데 그냥 편입이 아니라 거래가 어떻게 해요? 2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그래야 3천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최소 100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2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3분의 1 지점에서 또 2분의 1 지점에서 지지 내지는 이탈됐다가 돌릴 때에 그때도 거래량이 200만 주 혹은 최소 OMA 20만 최소 거래량이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태라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마지노선은 18,900원이다. 거기 깨지고 내려갔다가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돌릴 때 거래가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그때 따라. 결론적으로 이 차트 부분을 이렇게 다 잡아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트 부분, 매직 계산기하고 차트 부분 보시면 4.08%의 19,150원의 기준이었고 이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돌리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탈됐다 가격 메리스로 들어간다 아니죠. 이걸 어떻게 가격 메리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들어갈 수 있었던 범위는 자 시초가 여기에요. 시초가 여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땐 뭐예요? 파란색 음봉이죠. 지금 색깔이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했는다. 파란색 음봉이 기준이고 되돌릴 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이렇게 달리죠. 요 지점이면. 꼬리가 이만큼 달리고 몸통이 이만하고 윗꼬리가 요만한 캔들이 나옵니다. 망치형에 가까우면 더 올라가면 이제 망치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그 흐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터졌죠. 1차적으로 이 앞전 거래량 100만 주는 안 되지만 90만 주의 거래량, 이 거래량이 일단 수반이 되는데 이 기준점이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2천만 주 이상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기준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5분봉에 또 움직이더라고요. 또 거래가 막 실려주더라. 막 더. 그럼 이런 자락에서 따라보는 거예요. 빨리 잡는다면 18,000원 중반. 좀 늦어도 19,000원 이하에서 편입의 기준 잡히죠. 그래 봐야 변동성이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서 거래가 둔화돼서 미끄러진 거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못 들어가요. 갖고 있던 물량 차익 실현이고, 만약에 이 24일 기준에 여기에선 차익 실현이고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시초가가 여기였고 꼬리 이만큼 달렸거든요. 여기서 돌리는 흐름에 1차 거래량이 터졌고 2차, 3차 거래량이 터지니까 요 자락에서 들어갔다면 요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까지 기준에 2만 원 수준, 그러니까 19,000원대 후반. 여기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기 거래량이 터졌다고 치면 18,000원 수준. 그럼 거의 뭐 10%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죠.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1.2만짜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기준에 다시 돌려 올린다? 이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내가 차익 실현을 고점에서 잘했다면 거래량이 수반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런 자락. 근데 오후장 늦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안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24일 기준에서 여기에서 수익을 잡아낼 수 있었다면 다행인데, 예?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까지는 편입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일부 거래가 터집니다. 5MA, 20MA 거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동시효과 물량 빼고 나서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이거를 사실 200만 주, 100만 주를 잡아드렸었어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요 자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요 자락. 그러고 나서도 또 차익 실현이 됩니다. 쉽지 않죠.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좀 전에 그려드린 것처럼 시초가가 여기에 꼬리 달고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져 내렸단 말이에요. 음봉. 파란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돌려질 때 여기서 거래가 이제 처음 수반됩니다. 이 80만 주, 90만 주. 80만 주, 90만 주 터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꼬리는 이만큼이고 여기까지 몸통이 돌려졌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시초가가 여기였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음봉의 형태가 나와 있고 꼬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음봉 형태. 망치형의 기준입니다. 그 시초가를 넘길 때 여기서부터 이제 캔들 완전히 빨간색 망치. 그럼 요 절반 라인에서부터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수반돼 있느냐? 거래 수반돼 있다. 그러면 이 중간 라인에 18,000원 초중반. 일찍 들어왔으면 그 이하. 좀 늦어지면은 19,000원 수준. 그러고 나서 요 자락에서 거래가 다시 둔화되면은 이런 데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돼요. 혹은 내가 여기서 편입했으니까 나는 버텨보겠다 하더라도 손절 범위를 명확히 지켜야 돼. 얼마? 마이너스 3% 최대. 근데 거기까지 안 빠졌어. 예를 들면 안 빠졌어. 오버나잇은요? 안 된다. 내일 또 들여다보면 무슨 오버나잇이에요. 오버나잇을 만약에 하게 되면 50% 미만. 그죠? 만약에 여기서 정리했다면 저자락에 잡은 물량에 대한 수익.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설정을 안 하고 일주월봉 보면서 대박 나셨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교육을 받고 대처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땐 교육을 받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게 낫다. 그 무슨 얘기냐면 노란톡 국민톡에 지금의 전략을 동영상으로 다 녹화해서 올려드렸죠. 그죠? 그리고 캔들에 대해서 잉태형이 떴습니다. 거래량 일정 범위 5MA, 20MA 거래량 넘겼는데요.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럼 잉태 확인형이 뜰 때 다음 달 기준에 초대량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앞전에 이 고점 라인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데 대해서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실 작아 보이지만 잉태형이 뜬 거였어요. 이게 크니까 이게 작아 보일 뿐이에요. 잉태형이 떴고 그리고 나서 잉태 확인형이 됐을 때 그때 거래량이 터져 있죠. 그러면 초기에 거래가 터져 있을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이나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앞에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앞에 거래 대금을 확실하게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저고점을 넘긴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13,000원대의 거래가 터졌지만은 거래 대금이 얼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얼마? 1,500억 수준. 2,000억 기준 거래 대금에 못 미치잖아요. 이 정도가 왜 2,000억을 얘기해요? 2,000억이라는 거는 2,3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순위 20위 전후에 올라오는 거를 2,000억의 기준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모든 시장 관심이 있죠.
펀더멘탈이 좀 약한데 대주 지분도 10% 미만인데 거래대금이라도 풍부히 터져 있어서 환급성이라도 있어야 들여다보고 기술적 매매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에요. 요 자락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겁니다.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일 때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요 기준에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보려면 이 거래대금을 넘겨야 된다. 근데 일단 지난주에 넘겨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흐름에서 넘겨질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29일 기준에 이 흐름을 잡아드린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어떻게 된다? 주간 단위에서 거래가 충분히 실리거나 다음 주 기준에서 충분한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어디서부터 터져요? 사실 여기서부터 거래가 이제 일부 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거래대금이 딱 2천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에 눌려져 내려왔었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할 때도 2천억만 기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 나온 이후에 잠시 주춤했고 그 다음날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상한가를 간단 말이에요. 이 상한가를 갔을 때에도 얼마? 4천억 원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4천억 원의 거래대금 그 다음날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이제 80%, 48에 32. 그럼 3,200억 정도가 터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라고 해서 그 다음날 2천만 주. 그 2천만 주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단가가 뭐 요 정도에서 거래가 됐다고 치면 2천억, 4천억 그 정도 수준에 놓여진 거죠. 근데 이날 4,800만 주가 터집니다. 4,800만 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이 월등히 높아졌겠죠. 그 이후에 그러면요. 그 4,800만 주에 대한 그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의 70% 수준. 그게 3천억, 아니 6천억, 3천만 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 계속 이제 제한적인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 흐름은 상한가 이후의 변동성의 흐름이라고 치면 다시 이렇게 눌려져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거래대금을 다시 낮게 잡아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 2,500만 주를 평균으로 잡아드릴게요. 2천만 주보다는 2,500만 주,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5천억 정도. 그래야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의 양봉, 그 이상의 양봉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거래대금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급이에요, 사실. 수급 논리. 그 수급 논리가 이런 종목은 매집을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급 논리가 어디서 나와요? 거래대금에서 나오죠. 근데 그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대부분이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 실리는 날 양봉이 나와요. 고점에서 거래대금 실리고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앞전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해 음봉이 나올 때는 대부분.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온 날의 공략 기준을 잡고 그 캔들의 흐름을 보고 장악형이 떴어 힘이 센 거구나. 거래까지 터졌어. 와 대박인데. 그러나서 그 다음에 흐름에 캔들의 주요한 구간을 훼손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르고 나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휴마시스의 캔들 관련된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든가 상승 잉태형은 별이 2개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별이 3개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 잉태 확인형 이외에도 장악형이나 이런 기준도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럼 상승 잉태 확인형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조정이 연출이 된 추세하락. 5에서 10거래일 빠지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아니죠. 추세하락을 그랬으니까 변동이 뭐 1%씩 밀려도 상관없어요. 뭐 하루 1% 올랐다가 0.5 밀려도 상관없고. 어찌됐건 고점과 저점이 일부 낮아지는 흐름. 그 흐름이 연출돼. 그러고 나서 어느 한 지점에서 이거 언제까지 빠져야 돼 하고 있는데 음봉이 하나 뚝 하고 떨어집니다. 파란색 음봉이. 그때 떨어지는 음봉이 평상시 캔들 크기 대비 최소 1에서 1.5배에서 3배 수준의 변동성. 너무 비이성적으로 커질 필요는 없고요. 1.5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으로 음봉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몸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게 끝자락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음봉이 나오는구나.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배짜리. 아우. 결론적으로 이 음봉이 나오고 나서 돌려질 때의 흐름이 사실은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혹은 같은 자리에 출발해서 이 음봉을 전부 감싸는 장악형이 나오면 캔들 2개 가지고도 별 3개짜리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은 이 자락 대비 뭐 갭 상승이 나오든 혹은 소폭 상승이 나오든 비슷한 자리에서 시작되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첫날 못 넘기고 이렇게 안에 빨간 양봉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것을 잉태형으로 기준을 잡는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별 두 개로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밀려서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요 고점을 그 다음날 넘겨주게 되면 그러면 하락 추세는 완전히 베껴냈구나. 별 3개짜리 신뢰도의 상승 장악이구나. 300년의 캔들을 가지고 있는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캔들 패턴이 대략적으로 한 수백 가지의 패턴이 나와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수백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이름도 뭐 가지가지예요. 그중에 별이 3개, 신뢰도가 별 3개짜리는 윤정두가 신뢰도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별 3개짜리 신뢰도의 패턴은 7가지뿐이 없어요. 그중에 3가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나와요. 동일 흑산명형은 조종으로만 나오는 하락으로만. 그리고 반전연의 기준이 6개인데 반전하는 흐름이 6개인데 그중에 애기제비 감축형이나 전서구형은 바닥에서만 뜨고 바닥에서만 돌립니다. 그런데 4대 천원 캔들은 밑에서도 뜨고 위에서도 떠요.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그렇게 해서 이 패턴 기준이 맞으면 하락 내지는 상승으로 완전히 돌려지죠. 뭐 간혹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편입의 기준을 예를 들면 여기서 편입을 잡습니다. 이날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요 고점을 넘길 때, 요 시초가를 넘길 때. 그러고 나서 꼬리가 길어. 그럼 고점, 꼬리까지. 그 꼬리까지를 넘기는 시점 전부 매수인 거야. 그러고 나서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 양봉의 기준이 계속 매수인 거야. 계속 매수가 있는데 이게 뭐 1조 이상짜리 종목에 10% 넘기면 못 들어가는 거고 1조 미만짜리 15%면 따라 붙는 거고. 그죠? 그런 기준을 잡고 그 다음 범위에 만약에 내가 그 다음 날 봤어요. 패턴이 완성되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패턴이 완성된 날 기준에서는 3번째 봉의 고점까지를 편입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패턴이 완성되고 갔어. 뭐 장중에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의 기준은 요 고점까지. 손절 범위는요. 대밀려서 기준봉이 3번째 날의 기준봉이 된다. 이건 이제 음봉은 의미가 없어지지. 그럼 3번째 날의 기준봉의 절반이 훼손되면 손절 혹은 차익 실현. 아니다, 나는 더 멀리 보겠다 하면 이 양봉의 전체 기준에서 절반. 아니다, 이게 기준봉으로 난 인식할 수 있겠다. 왜? 하락의 마지막 단계였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분할 매수로 대처하시고 이탈되면 손절.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저점까지. 그건 아니야. 왜? 그거는 캔들하고 상관없죠. 캔들의 저점의 인식이 아니라 바닥 저점의 인식을 잡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 패턴에 따라서 일부 달라져요. 어렵죠? 어려워요. 교육받고 단숨에 여러분들이 상승 잉태 확인형 찾아서 대처하는 거 어렵습니다. 결국은 수익 내고 교육하는 방법이 없어요. 수익을 어떻게 내?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2시간 오시면 지금처럼 교육해드리고 휴마시스가 그래서 이래 합니다라는 내용을 잡아드리고 자, 잉태형이 떴는데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OMA 20 거래량이 떨어지고 만약에 이 흐름이 양봉으로 나와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면 신뢰도를 따라 붙는다. 그리고 나서 절반 이탈이 되면은 뭐 차익 실현한다라든가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의 요 기준에서 다 따라 붙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캔들의 기준에서는 이 절반을 잡든가 아니면 우리가 배운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면 그 기준을 잡든가. 마찬가지예요. 상승 잉태형의 경우에 OMA, 20MA 거래량 터뜨려 놨는데 그 다음 후속에서는 여기서 장악형으로 갈 수는 없어요. 뭐 장악형 가도 상관없는데 날짜가 안 남았죠. 그럼 7월의 기준에서 새롭게 이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뭘 봐요? 거래대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으시고 매일매일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거나 뭐 본업하시거나 골프를 치시거나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면 윤정도의 주식 투시형 오셔서 띵동 하고 소리가 났죠. 어이 뭐야? 슈마시스가 오늘 또 움직였어? 오늘은 또 다른 종목도 HMM이 움직였어? 띵동이야? 캔들의 기준에서 매수의 기준이 잡혀? 거래대금의 매수 기준이 잡혀? 엄마 행복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철저하게 1조 미만의 종목 기술적으로만 대처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은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휴마시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효성 TNS와 효성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물 좀 한 모금 먹고 캔들 한번 갑시다. 아니 지금 오늘은 뭐 마케팅도 안 했고 뭐 가입하세요 얘기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싫어요 두 개야? 휴마시스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겠구나. 그 휴마시스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안 좋아 이랬더니 대주주 지분이 약해 그랬더니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싫어요가 두 개야? 33분이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지금 120분 정도 115분 계시니까 80분 이상은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셔야 되죠. 엄지척 빨리. 엄지척 얼른 캔들 응? 좋아요 캔들 얼른 능동적으로 캔들 그리고 엄지척 그리고 각 채팅방에 하트 수가 별로 없어. 응? 14번째 방에 하트는 407개뿐이 안 되고 15번째 방의 하트는 139개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참여 인원이 많으신데. 캔들 얼른 그리고 좋아요 두 번째 기준은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M은 오늘 기준에 어차피 2부 시간에 박서영재 TV에서 SM을 하니까 그 기준 참조하시고 우리도 그 프로그램 그 만들 때 오늘 2부 시간 SM 동영상 최대한 빨리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앞뒷부분 다른 종목 빼고 SM만 전체를 잡으면 되겠죠. 오늘 내가 보니까 효성 TNS하고 TNC하고 효성 첨단 소재를 하면은 SM이 좀 짧아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게 두 개 맞추면 그게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방금 해드린 우리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한 20분 이상 되는 분량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그러니까 휴마시스 상승 형태 확인형 그렇게 해서 파일을 잘라놔야겠지 평상시에. 나중에 돼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교육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비단 캔들뿐만 아니라 추세붐이나 매직까지. 자, 보겠습니다.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TNC 같은 경우에 사실 거래 대금이 1,000억이 안 됐어요. 뭐 1,000억이 안 된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1,000억 이상 2,000억 정도가 터져줘야만 거래대금 최상위 20종목 안에 들어온다. 그래야 환급성도 나오고 변동성도 더 커진다. 얼마 전에는요. 2,880억이 터지고도 20이 겨우 들어왔어요. 최근에. 뭐 물론 1월 11일 기준 잡으면 거래대금 44조 4천억엔 터졌죠. 그럴 때가만 하면은 뭐 거래대금 2천억 가지고도 안 돼요. 지금의 시장 흐름이니까 2천억 전후면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환급성 볼 수 있다. 그래서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거래가 나오다가 둔화되면은 외국 기관이 특별하게 매수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둔화되고 눌려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환급성도 좀 낭패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변동성 부분들의 기준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야 되는데 최소 범위가 추세 매매 기준의 5MA, 20MA의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추세 매매 기준 그리고 또 효성 TNC의 기준 이거 250만 주가 아니라 이게 25만 주죠. 25만 주. 250만 주면은 2조가 터져야 돼. 2조. 그게 아니고 25만 주. 그러면 그게 한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5만 주의 기준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준 거래량의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9시 10분까지 얼마? 10% 2만 5천 주가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9시 반까지는 20% 그럼 얼마요? 5만 주. 10시까지는 30% 그럼 얼마야? 75만, 7만 5천 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안 나오게 된다면 5MA, 20MA,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의 거래량. 그게 주봉이면 55주선, 20주선. 월봉이면 5월선, 20월봉선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양봉이 나올 때.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개 캔들, 20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을 터뜨리고 양봉이 나올 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 공매도 부분을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PER과 PBR 수준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이나 롯데케미칼보다 사실은 PER이 좀 더 높습니다. PBR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효성 그룹주들의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화학업종 치고 약간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 부분이 지금 굉장히 뛰어나게 부각되고 있다. 실적이 상당하다. 근데 주가도 그만큼 올라왔죠. 그래서 PER과 PBR이 올라와서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이걸 굳이 뭐 고평가니까 파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추세가 계속 강한데 뭘 왜 팔려고 그래. 기준점은 명확히 잡아야죠. 결론적으로 추세 강화의 흐름 속에서 공매도가 계속 매도를 하지만 공매도가 매도한다고 해서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밀리는 건 아니다. 공매도 있어도 뭐 쭉쭉쭉 뭐 두산중공업도 공매도 있어도 13,000원 우리가 거래대금 1,500억 이상 또 2,000억 터진 기준 얼마? 5월 20일 또 2,000억에서 양봉이 나온 거 거래대금 2,000억 이상에서 양봉이 나온 거 그게 얼마? 5월 26일에 15,000원 넘길 때 거기서부터 32,000원까지 다이렉트 언제? 6월 9일까지 다이렉트 그 짧은 구간에 더블이 나버리죠. 4억 2,200만 주짜리 종목에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공매도가 뭐 있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가거나 그러진 않은데 공매도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들도 무조건적인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추세 범위의 기준도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추세 범위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가격대가 이게 딱 80만 원 수준이에요. 오늘 뭐 9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또 10%죠. 이게 얼마인데? 5월. 뭐 한 달 넘게 걸렸네. 뭐 한 달 넘게 걸려도 대형주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 일주 월봉을 놓고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상승장악 확인형이라든가 캔들의 기준 잡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에 이게 교수형이 아니다. 망치형의 기준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들여다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장악형의 흐름이라든가 또 월봉 기준의 장악형의 흐름이라든가 주봉, 월봉 다 또 여기서도 장악 확인형이라든가 그럼 배우신 대로의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만 이 박스는 다 그 전에 다 쳐드렸죠. 이미 6월 23일에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전부터 쳐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전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 장악형의 기준은 기본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세 하락이 지속이 된다. 얼마 동안에 5에서 10거래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어서 HMN 같은 경우에 3월 9일 같은 경우가 주력 창구인 UBS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8%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던 것이 UBS가 공격적인 또 매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꼬리 달리고 마이너스 8%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2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전일 종가 22,000원이고. 그러고 나서 2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큰 대형주가 3억 4,500만 주짜리가 시가총액 7조가 넘는 종목이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8조까지 올랐다. 이렇게 밀렸는데 그 기준에 그러면 하루짜리 기준이더라도 그 다음날 기준에서 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이 너무 커져 있으니. 그래서 이것을 대형주의 기준, 중형주의 기준, 소형주의 기준으로도 날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크게 따라서. 뭐 분봉의 기준에서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추세의 범위에서 추세가 좀 조정으로 연출이 됐는데 마지막 이 음봉이 나올 때 변동성이 대략 마이너스 1.5배에서 평상시 대비 3배 정도 수준의 음봉이 떨어져요. 와우, 이거 진짜 뭐 쥐나죠, 머리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캔들의 몸통을 감싸는다. 꼬리까지 감싸는 더 좋고요. 여기서 살짝 개파락 나온다면 싹 감싸는 뭐 대박인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비슷한 종가 비슷한 곳에서 장악을 해도 장악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 장악형의 기준은 이 몸통을 1차적으로 넘기는 게 1순위. 그리고 꼬리까지 넘기면 뭐 더 강한 거죠.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던 종목의 장악형이 뭐 이날 매수하실 수 있겠지만은 완성된 이후에 들여다본 거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까지 전부 윗꼬리까지 전부 매수. 장악 확인형이 떴다. 그러면 이 장악 확인형 부분까지 전부 매수. 손절 범위는요. 요 캔들의 절반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캔들의 절반. 혹은 나는 요 캔들을 기준을 잡겠다. 여기에 절반. 크기가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쪽의 기준봉은 일단 힘을 잃은 거죠. 되돌려놨기 때문에 이 캔들의 기준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편입의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당연히 요 고점까지를 그 다음날 발견했을 때. 그러고 나서 요 장악 확인형이 떴다. 별 3개짜리 여전히 요 꼬리까지. 차익 실현은 어떻게, 또 손절은 어떻게, 요 절반.
아니야, 난 좀 멀리 볼 거야. 그럼 여기까지 큰 캔들 기준으로 잡고 절반. 이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그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것 이외에 우리가 고점을 잡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 효성 TNC의 장악형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조금 미흡하지만 그 다음 월봉에 제대로 된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면 추세의 강화가 지속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악 확인형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밋밋했다. 거래량은 밋밋했지만 거래대금은 수반돼 있죠. 더 높은 가격이니까. 어찌됐건 이것을 좀 더 확인해야겠다. 주봉 단위에서 여기에 충분한 5MA, 20MA 거래를 넘기면서 흐름이 나오면 고점의 흐름이 아니라 돌파한다는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저 앞전 고점 다 넘기고 일부 횡보를 했지만 추가 강세. 결론적으로 이제 캔들 하나만 잘 배우시더라도 이러한 수익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40만 주, 50만 주 터져서 얼마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이미 4월 말부터 40만 원 수준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서부터 효성 첨단 소재 45만 주 기준 거래량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 6월 25일 같은 경우에도 누적 수익이 뭐 92%인데도 추세 강화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 화학 수요에 있어서는 경기 회복세과 더불어서 강세의 기준을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5분봉 기준에서 당일 기준에 변동이 나와 있을 때 10,000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리고 뭐 43만 3천 원, 44만 원을 지지받고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소 밋밋해요. 11시인데 11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지라인이나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추세매매 기준을 보죠. 추세매매 기준. 그렇게 해서 추세매매 기준에 이런 지지라인의 거래가 일부만 실려주고 그러고 나서 월봉 뭐 전체적인 추이의 거래대금 또 주봉 전체적인 추이의 거래대금 이건 뭐 상승 형태 확인형이든 상승장악 확인형이든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뭐 긍정적인 위치가 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봉 기준에서 6월 25일입니다. 5MA, 20MA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 그리고 이 줄거드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이면 변동성이 확대까지. 여기서는 변형 세배량의 기준까지도 놓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추세 범위를 계속 끌어안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위치다. 상승 형태 확인형 변형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요. 이러한 흐름의 캔들의 기준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25일 날도 노란톡 국민톡에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전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동영상 녹화를 해서 지금 이 성대결절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도 전부 녹화 떠서 캔들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은 하락 추세가 형성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종목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주구장창 안 내려도 돼요. 반등 나왔다 밀리고 반등 나왔다 밀리고. 그러다 어느 날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배 수준의 큰 음봉이 떨어져요. 와, 힘들죠. 근데 이렇게 안쪽에 가격 반발력 정도 수준이 못 줘. 그러면 필히 여기를 넘기는지를 3거래일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거래량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수반돼야만 추세 강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편입 기준은 언제? 잉태형을 계속 보면서 뭐 장악형이 뜨기를 기다렸다? 뭐 그렇게 해서 보셨다면은 이날 기준에서 이 꼬리까지 다 편입.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 계속 편입. 근데 이 양봉의 기준에 1조 이상짜리 같으면은 10%까지 뿐이 못 돌아가고요. 1조 미만짜리는 15%까지 뿐이 못 따라갑니다. 그죠? 그건 우리 기준이니까. 그러고 나서 손절 범위는 이 캔들의 절반의 훼손이라든가 혹은 여기서부터 출발됐다. 그럼 이틀 동안의 캔들의 절반의 훼손. 3거래일째 패턴이 완성되고 봤다. 그럼 요 꼭지까지를 편입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손절 범위는 마찬가지. 이렇게. 손절까지 내려오는 가능성이 대부분이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별이 3개짜리 캔들이라는 이유가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전의 변동성의 기준도 잡아드리는 거고 되돌릴 때 거래량도 좀 봐드리는 거예요. 뭐 캔들 크기도 조그맣고 되돌림의 흐름도 거래량도 없고 그럼 의미가 별로 없죠. 신뢰도가 낮죠.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흐름이 연출되면 굉장히 강한 신뢰도로 형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승 잉태형이죠.
그 다음번에 범위가 뭐예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확인형이 뜨면 대끼리 따봉. 그것이 거래량이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으로 형성된다면 양봉의 크기가 월등히 좀 커질 수 있고 2천억 미만에서 흐름이라면 그러면 최소 5MA, 20MA 평균 거래량 20만 주, 뭐 15만 주, 20만 주 수준만 형성돼도 강세 흐름은 연출될 수 있다. 근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되면 너무 작죠. 거래대금이 시원하게 한번 나와줘라. 그래야 오버슈팅 자리를 크게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이니까 최소 범위가 전거래일 대비 갭상승 나왔을 때 10%라든가 혹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 15% 이상 나오고 우리가 달리면 그때 오버슈팅 기준 잡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6에서 10% 보면은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추세 강화에서. 자, 추 한번 갑시다. 추. 자, 추 한번 갑시다. 추세 강화에 대한 추세 매매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추 한번 갑시다. 추. 빨리 얼른 추. 노란톡 국민톡에도 출석 검사 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어떻게? 유튜브에서도 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선착순 200명까지 15개 방에 200명까지 추세 교육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다 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세 교육 자료와 함께 뭐가 있어요? 추세 교육 동영상이 있죠. 그 동영상 링크도 뿌려드릴게요. 빨리 지금 추 한번 하시고 저도 물 한 모금 먹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엄지척도 지금 엄지척 해달랄 때 엄지 이것도 하나 3개야 벌써. 엄지척은 46개인데 이게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뭐 윤정두가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소리 해드리고 교육해드렸는데 왜 이걸 하지? 로그인까지 하셔서 엄지척 해주시고 그리고 추세 범위의 교육 기준 잡으셔서 수익 내시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추세 교육까지 또 진행을 또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캔들 교육 위주로 해드렸는데 맨 처음 그 자락 보실 때 추세 범위 기준점들 다 잡아드렸죠. 다음 타임에 추세 교육까지 진행할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뒷부분 넘기면서 잠깐 요 화면 나온 거 그걸 기술적으로 잘 커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캐스터분들을 짜집겨서 넣어도 돼. 어차피 코드 참여번호 55로 똑같이 갈 거니까 그분들 분량만큼 넣으면 분량이 또 나오겠지. 어차피 녹화본 나갈 때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빠르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만. 네이버에 검색창에 윤정두 검색하시고 검색하셔서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 네이버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 뜨죠. 그리고 저런 화면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인물 정보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렇게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여기를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클릭해서 넘어오시면 되고 두 번째 기준은요. 요 밑에 요거 동그라미 쳐주라니까. 요거. 그죠? 요거 동그라미 쳐주고 일로 당겨오면 되잖아. 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요 수정해줘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도메인 주소 있으니까 또 도메인 주소 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여기를 클릭해도 된다는 걸 알려주라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라고 저거를 그대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걸 좀 위로 당기면 되잖아. 이거 위로 당기고 밑에 저거 캡처해서 그대로 또 밑으로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저 화면이 나와서 여러분들 보시고 편하게 접근하시고 그다음 요 따따따 요 주소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넘어오시면 돼요. 넘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윗부분 요 부분 교육부 이요 부분을 누르시면요. 지금까지 해드린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 교육 하나당 9시간씩 들어가 있어요. 9시간씩. 거래량 교육, 뭐 이평선 교육, 뭐 매직 시그널 교육, 뭐 거래대금 교육, 뭐 캔들 교육 다 9시간씩 돼 있습니다. 한 강좌당 그게 110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이쪽에 보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보시면은
여기 클릭하셔서 이쪽 아카데미 누르시면요. 그러면은 아카데미 화면도 또 떠요. 이렇게 뜹니다. 여기 가시면은 USB 99만 원에 판매되죠. 이거는 14시간짜리 기초교육 강좌가 있어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다 언제 배우셔서 수익을 내실 거예요. 쿠팡에서도 바로 이렇게 쿠팡, 티몬, 위메프 전부 팔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녹화한 것은 4시간짜리, 5시간짜리 44만 원에 2020년 8월에 녹화한 거는 110만 원에 5강의가 그리고 2015년도 자료 USB 자료가 그게 99만 원에 14시간짜리가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걸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따라 하시겠냐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홈페이지에서 이 상단 부분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이쪽 넘어오시는데 이걸 클릭하셔서 보시면 VIP 회원이 뭐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어떻게 대처가 되고 그러니까 문자 나가고 그리고 동영상 녹화해드리고 이 기준에서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박따박 매수 구간 또 차익 실현 구간 손절 범위 그리고 주가가 변동이 커지면 왜 변동이 나오는지 이런 걸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오늘 기준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선착순 5분까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550만 원 그리고 99만 원 상당의 교육 자료를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선착순 5분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렇게 뭐 결제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전화번호 넣으시고 결제를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있죠. VIP 문의 요 전화번호 고객 전화번호 3069도 있어요. 3069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시 추가적인 교육 들어갑니다. 엄지척 좀 더 누워주시고 추세 교육 자료 좀 밑에 모니터링 혹시 하고 계시면 추세 교육 자료 지금 넣어주시고 지금 화장실 가셨나? 혹시 화장실이 아닌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방송할 때는 그렇게 해서 누가 뭘 시키더라도 안 됩니다. 방송할 때는 계속 보시고 추세 교육 자료 올려주시고 그다음 동영상 링크도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추가적인 밑에 계시구나. 교육 들어갑니다. 지금 24분이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SM입니다. 그리고 SM CNC입니다. 자, SM CNC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예요. 사실상 뭐 비이성적인 회사는 아닙니다만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변동성이 너무 커요. 쉽게 대처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그 변동성만 큰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다소 고평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대신에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 충분히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량 터진다면은 들여다볼 수 있죠. 상승률 상위에 있어서 들여다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터져줄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는 6천만 주 정도 터져줘야 2천억을 훌쩍 넘깁니다.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안 되면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 2,400만 주거든요. 1,000억도 안 돼요, 거래대금이. 그러면 안 되죠. 6천만 주 이상. 6천만 주 이상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일 때.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러느냐? 5월 26일 날 장 끝나고 뉴스가 나오죠. 메이저급 경제 신문사에서 자, SM의 지분을 카카오 내지는 네이버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윤 정부가 해석해드린 거는 그 지분을 그렇게 넘길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rum보다는 이제 자회사 쪽에 신규 투자라든가 지분 수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SM 전체 이제 뭐 지주사격인가요? 어찌됐건 뭐 지주사격도 되고 어찌됐건 가장 대표적인 엔터의 대형주 시가총액 1조 이상 넘는 SM의 경우에 같이 뭉뚱들여서 SM CNC까지도 일단은 이슈가 발생돼 있다.
근데 이제 그 이슈 범위보다 이제 펀더멘탈적인 범위를 보면 사실 저평가는 아닌데 엔터주들이 요즘에 JYP 엔터라든가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이라든가 13%에서 그러니까 10% 이상에서 15% 수준까지도 매집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매집. 그 굉장히 많은 매집이 진행이 되고 변동성이 제일 커졌던 거는 SM이 제일 커졌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제일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통된 내용. 그러니까 YG 엔터나 이런 쪽의 공통된 내용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기준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기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 개선 쪽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 개선과 성장성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건 뭐 둘째 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집합 금지 부분이 완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 뭐 콘서트도 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실적 개선된 거는 검증이 됐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뭐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기대 요인도 있고 또 플랫폼 사업 뭐 또 콘텐츠 사업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뭐 세계적으로 지금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뭐 동남아 시장에서 뭐 그 시장 뭐 거의 뭐 장악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흐름의 그 수혜 거기에 SM은 지분 관련된 내용까지 지금은 이제 윤곽이 뭐 카카오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SM은 굉장히 공격적인 매집이 단행되고 있어요. 실질 뭐 엔터주들 전체가 또 그렇고. 근데 SM CNC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그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시가총액도 제한적이고. 어쨌든 6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된다. 그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거래량 9시 10분까지 해서 어떻게 10% 그럼 600만 주. 9시 반까지 20% 1200만 주. 10시까지 30% 30%니까 1800만 주죠.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얼마까지? 시가총액 1조 미만은 15%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정형화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럼 6월 29일에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정도에서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6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와주겠느냐. 그것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잘 보면은 캔들의 패턴 기준이 잡혀요. 어떻게 돼요?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량이 터져 있는. 그럼 상승 장악형도 별이 세 개인데 그 다음 범위 여기까지 꼬리까지 편입 기준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거래 대금이 또 터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5월 26일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게. 5월 26일 날 메이저급 신문사에서 뭐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인수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시가총액이 작은 계열사의 흐름이 더 가볍게 움직였던 거죠. 그 이후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흐름도. 주봉 기준에서 상승 장악형이 떠주는데 여기를 넘기고 또 요 꼬리 부분을 음봉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를 넘길 때 기준 이게 얼마냐면 3,100원대 그리고 3,300원대 기준입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이게 이제 제대로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만약에 터지면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마지막에 이제 교육 강좌를 통해서 다시 보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거래가 수반된다면 추가적인 강세에 뭐 차익 실현 때문에 꼬리가 달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요 고점 자락에서 차익 실현, 꼬리를 달 때. 꼬리 달 때 차익 실현하는 범위는 교육교재 다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다. 편입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 2에서 2.5% 밀리면 50% 이상 차익 실현. 또 4에서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10% 미만의 수익일 때는 1.5에서 2%. 그리고 3에서 4%일 때 50%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한다. 3분의 1, 2분의 1 잡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마지노선까지 지키고 싶다. 뭐 추세가 나오는데 왜 꼬리 달려도 내뒀더니 더 가더라.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안 되고 마지노선 법은 그날 고점 대비 5% 밀리면 그러면 그때는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여다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월등히 이 흐름처럼 5월 말의 흐름, 6월 초의 흐름처럼 월등하게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6천만 주 이상. 그럴 때의 변동성 부분을 더 크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SN, CNC 같은 경우 캔들도 들여다보고 그 신뢰도 부분은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보고 일본 기준에 어떻게 해요?
6천만 주의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연출돼야 앞에 고점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 보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 1월 이후, 뭐 4월 23일부터 잡으면 이제 100%가 넘었고요. 그러면 5월 말 6월 초의 기준을 잡더라도 지금 50% 이상의 변동성 확대 위로 나온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에 달하는 그러한 매집이 되는 데 있어요. 대부분의 엔터가 그렇다고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이 위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SM이. 그 흐름 속에서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에요. 2천억씩 터지면 제일 좋죠. 그럼 누구나가 다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래대금이 뭐 2천억 이상이면 충분한 환급성이 나오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이슈 부분들, 또 이 이슈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 차원에서의 개선폭도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SM이나 엔터주들의 경우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에 그 이슈가 지금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상 카카오뱅크의 IPO 성공, 뭐 흥행 이 기준 때문에 시가총액 3위까지 쭉쭉쭉 뻗어 올라갔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되면서 플랫폼 사업, 뭐 또 콘텐츠 사업, 거기에 이제 K-웹툰 이런 부분이 뭐 대박이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가시화되는 거죠. 언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엔터주들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 뭐 K-팝이 됐든 그 컨텐츠, 엔터 컨텐츠들에서 SM, YG엔터 또 JYP 전부 매집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공매도 상한 범위가 되냐. 여기까지 뭐 공매도 대차거래 상한 범위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은 신규 매집으로 볼 거냐.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매집입니다. 15% 수준입니다. 2,350만 주, 2,345만 주. 근데 지금 매집 수가 360만 주 정도 되나요, 지금? 좀 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매집과 함께 움직이는데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 네이버에 연동된 컨텐츠 사업 부분 플러스 실질적으로 지금 분기 실적의 개선, 저평가는 아니에요. 분기 실적의 개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거리두기의 완화 이런 부분에 이제 콘서트라든가. 그래서 그 기준이 이미 이제 5월 말에도 다 오픈이 돼서 뭐 시간에서도 상한가에 진입을 하질 않나, 뭐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았죠. 또 특정 창구 CS에 매집이 들어와 있질 않나, 또 연기금이 들어오질 않나, 또 뭐 여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굉장했단 말이에요. 사모펀드에서도 뭐 100만 주까지의 매수다 들어오기도 했었고 100만 주 이상의.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SM이라는 종목 그리고 나머지 엔터주들 뭐 시가총액 1조가 넘고 그런 종목군들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뉴스나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품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보다는 실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SM이 가장 변동이 크게 나타났던 거는 카카오 쪽에서 지분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라고 조회공시하고 2번을 답변을 했는데 뭐 7월 23일 한 번 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죠.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협업할 가능성이 높고 지분을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같이 출자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뭐 수합할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100% 넘길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또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완전 매각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슈가 돼 있죠. 동영상으로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거의 매일매일 거의.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만 하셔도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윤정두 채널 오셔서 구독 알람 신청만 하셔도 이렇게 동영상을 6월 17일에도 올려드립니다.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그때 기준에 거래량 15만 주, 10분봉 기준에서 거래량 15만 주 이상 터지고 55,200원 돌파 확인. 1차 목표 주가 6만 원 했는데 지금 59,200원. 시간에서 6만 원을 넘겼어요. 주가를 더 올려드리죠. 목표가 6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려드립니까? 6만 5천 원.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거의 뭐 6만 5천 원, 7만 원까지 이제 더 상향이 될 거예요. 왜? 매집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매집 계산기를 또 어디다 올려드려요? 노란톡 국민톡. 그러니까 노란톡 국민톡을 빨리 찾아 들어오셔야 돼요.
노란톡 국민톡.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들 다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 이런 자료들을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 노란톡에 다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 보시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야?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는데 내용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지금 57,2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날이 6월 23일이야. 근데 6월 23일 날 예를 들어서 편입을 했어요. 근데 밀려 내려갔어. 53,000원, 4,000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순조를 해야 되나? 아니지. 윤정두가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입이 돼 있으신 경우에 누적 수급을 놓고 보자. 여기서 상승잉태 확인형이 떴는데 왜 편입을 못 하셨습니까? 이 상승잉태 확인형에 대한 유튜브 교육에서도 추가적인 교육을 잡아드리고 월봉 기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됩니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월봉이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이 상승잉태 확인형 맨 처음 보실 때만 해도 저 상승잉태 확인형이 눈으로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자락이. 점진적으로 캔들의 크기가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지잖아요. 계속. 맨 처음 보여드릴 때 요만큼이었죠. 4만 원대 중후반. 상승 잉태형 그리고 확인형의 거래가 5월에 빵 터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요. 3만 원대부터 그리고 4만 원대 5만 원대. 아까 보신 것처럼 노란톡에 전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의 기준은요. 여기서부터의 기준 상승 잉태 확인형. 근데 이때는 거래 대금이 다소 밋밋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더 낮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상승 잉태 확인형 변형 기준에 여기서 모자라버드려서 이게 5월 말입니다. 재료 인식이 돼서 야간에는 강세를 떴다가 장중에 약세를 띄면 6%, 7% 밀립니다. 근데 윤정도가 뭐라고 해석해드려요? 저거 교수형이 아니고요. 망치형입니다. 저 기준에서는요. 수급이 매집이 어느 쪽에서든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처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음봉이 장중에 떨어졌다고 다 돌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몸통이 붙고 꼬리가 양쪽으로 나와 있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세게 튄다. 또 이럴 때도 음봉이 되게 크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 퍼센테이지가. 막 4%씩 5%씩 막 6%씩. 이날 뭐 난리가 아니었죠. 너무 밀려서. 여기까지 막 쭈그룩쭈그룩. 근데 수급의 범위는 오히려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 자락의 샛별형의 기준, 요 자락의 망치형의 기준, 요 자락의 병형 상승 잉태형의 기준, 변형 상승 잉태형의 기준. 그리고 요 기준에서 또다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편입 기준이 잡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5MA, 20MA 거래량은 수반되는데 거래 대금이 2천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만 되나요? 더 넘죠. 2,345만 주 곱하기 대략 6만 원이라고 차지하면 6만 원이라고 치면 14조. 죄송합니다. 1조 4천억. 그런 종목의 추세 매매 기준은 거래량이 터진다. 어떻게 터져요? 5MA, 20MA,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그때 기준을 잡습니다. 거기에 캔들까지 확정돼 있어? 땡큐한 거죠. 그 기준을 왜 못 잡아내냐 이거죠. 그 기준을. 그렇게 해서 캔들 기준 보시면 샛별형의 기준, 망치형의 기준, 상승잉태 확인형의 기준 이때까지만 해도 46,800원이에요. 46,800원. 지금은요. 59,200원 종가에 시간에서 64,400원을 찍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계속이죠. 상승잉태 확인형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이. 계속이에요. 계속. 결론적으로 요 위치까지. 그러면 우리가 캔들 교육을 SM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많이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 아주 그냥 수시로 SM의 상승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량이 일정 범위 수반되어지면 제일 좋은 거는 2천억 이상인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5MA, 20MA의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상승잉태 확인형이 설정되면 추세 강세는 지속된다. 샛별형 교수형이 아닙니다. 망치형, 상승 잉태 확인형, 변형형의 기준에 또 상승 잉태 확인형.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대금이 또 유지가 되면은 추세 강화 쪽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을 놓치실 수 없어요. 잡아내셔야죠. 어떻게? 유튜브에서 윤종대 주식형 검색하시고 그리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료? 캔들 자료. 채팅방에 캔들 자료 주세요. 빨리 올리시고 선착순 200명까지만 드릴 거니까 캔들 자료 주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그리고 그 자료 어디서 받아요? 노란톡 국민톡에서 받죠. 노란톡 국민톡으로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방송을 이어서 할게요.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상승 형태 확인형이 뜹니다. 상승 형태 확인형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망치형으로 잡을 거냐. 거래량의 거래대금의 기준이 좀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편입 구간과 단가가 달라집니다. 유튜브에서도 계속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상승 형태 확인형 요 바닥권에서 3만 원 초반 이 바닥권을 난 놓쳤어. 그럼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다 오른 거 왜 약 올려? 뭘 약 올려? 이게 52,500원이에요. 응? 다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것만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받고 나니까 일봉에서 캔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봉에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오늘은 갭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갭에 대한 교육은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 쭉 그리고 말씀드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캔들의 기준에서는 망치형의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망치형이 떴을 때 추세 반전의 기준이 나온다. 이것을요 유튜브에요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녹화를 해놨어요. 자, SM의 기준입니다.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샛별형이 떴습니다. 망치형이 떴습니다. 어떤 주가의 흐름이 연출이 될까요? 라고. 주봉에서는 그러면 이 바닥 말고 나는 여기서부터 보고 있는데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얼마? 65,000원의 기준이 잡힙니다. 갭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역시 유튜브에 윤정도의 투시경 채널에 있습니다. 그 자료도 어디서? 노란도 국민톡에서 받으셔야죠. 링크는요? 링크도 받으셔야죠. 오늘은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교육은 유튜브 상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유튜브 오셔서 구독 클릭하시고 링크 지금 못 찾으시잖아요. 노란톡에서도 링크 드리고 그 링크와 함께 교육 자료 또 드리고 결론적으로 일봉의 기준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샛별형 또 망치형 그리고 아까 주봉에서 계속 설명드린 상승 잉태 확인형 잉태형이 떴을 때가 4만 원대 초반이에요. 중반. 샛별형이 떴을 때 기준에서 이런 해석 부분들 이런 자료들 어디서 편입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전제 조건 나오죠. 5에서 10거래일 이상 추세 하락 1거래일에 음봉 발생 또 2거래일에 저점 형성 갭이 발생돼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몸통이 있으면 스타, 몸통이 없으면 도지. 그렇게 하고 3거래일 캔들에 1거래일 캔들 몸통에 2분의 1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다가 마지막 자락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 이제 도지가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리는 흐름. 그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 그러면 편입의 기준은 어디서 잡느냐.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동영상에 다 녹화되어 있죠. 매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잡아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 이제 교수형이 아니다. 고점에서 떴을 때 교수형이 되려면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 전거래일의 음봉을 다 훼손해야 된다. 갭상승이 이만큼씩 나오고 그러고 나서 몸통을 다 훼손시켜야 된다. 그래야 돌릴 때도 교수형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기준은 뭐가 돼요? 망치형의 기준으로 본다. 고점 대비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죠. 6% 막 7%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1에서 3거래일 기준도 잡아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이후의 흐름에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는 주봉에서 그 이전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교육받은 결과 일봉에서 이게 떴을 때 와 대박이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는데 와 또 다 오르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럼 결론은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또 있는데 거래량이 제한적이야. 거래대금 좀 더 수반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나 손절 범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추세 강화 부분까지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차익 실현 아니지. 요 자락이 훼손되지 않는 한 추가 편입의 기준. 거래량이 터지면은 변동성의 흐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노란톡 오셔야 되겠죠. 그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받고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 투시형 찾아오셔서 지금 교육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거 그거 다 보시고 노란톡에서 링크 주세요. 추세 교육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 이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매집에 대한 교육이에요. 2007년도 도서에 이게 2007년도에 매집에 대한 도서가 41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매집 교육 받으셔야죠. 매집. 채팅방에 올리셔서 매집 자료 주세요. 41페이지짜리에 매집 자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최근 들어서 다시 정리해서 준 내용도 주세요.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소형주든 대형주든 매집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매집 가격에 평균 단가 대비 이만큼씩 주가를 올려놔야 그들도 매도를 했을 때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신뢰도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더더욱 높아지겠죠. 그 기준이 잡혀야 된다. 그러면서 주도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아드린 내용은 뭐냐면 LG전자예요. LG전자. 예제를 또 하나 드린 거죠. 추가적으로. LG전자 기준에 지난 2000년 5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외국인들이 915만 주를 매수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수가 1억 6,360만 주짜리거든요. 그럼 900만 주면 얼마예요? 5.6% 매집을 한 겁니다. 가격은요, 8만 원 평균 단가에 얼마? 7천억 원을 매수한 거예요. 7천억 원의 매수. 1억 6,360만 주짜리를. 외국인 위주에서. 결론적으로 이 매수 평균 단가가 8만 원이면요, 매집 기준에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으니까 15조 정도 되니까 이 당시 기준에. 그럼 매수 평균 단가 대비 30%면 10만 4천 원, 5천 원을 올려야 되는 거고. 10만 5천 원을. 그리고 50%면 12만 원을 들어 올려줘야 이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근데 그 흐름의 기준에서 상승 잉태화 균형이 떴는데, 거래량 다소 부족하고요. 떴는데 12월 16일까지 주가는 제한적이에요. 이 당시 기준에 시장이 20% 올라오고요. 이 2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대략 30에서 40%의 주가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 20%를 들어 올렸는데, LG전자는 어떻게 10%도 못 올랐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잘 가는데 LG전자 이동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닙니다.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펀더멘탈이 긍정적이니까. 다른 쪽이 못 가더라도 순서의 차이인 거지, 건들면 날아갑니다.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까지로 눌렸다가 12월 23일 날 상한가 진입을 해요. 사상 최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된 관계. 만약에 그 이전에 일부 움직이시고 하필이면 이날 골프장 가셨다 그러시면 어떻게, 이 종목 날아가는 거예요. 못 잡는 거야. 그 이후에 빵빵빵 더 치고 갔죠. 어마어마하게 갔죠. 11만 9,500원에 끝난 게 아니라 20만 원대 후반까지 팍. 그럼 한 번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주들은 어지간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실적이 되고 수급이 되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들이 많이 샀다?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냥 막 그냥. 삼성전자 개인들이 27조를 샀다.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산 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산 거는 외국인 기관 지분도 없는 거 그냥 개인들이 막 사는 거, 그게 무서운 거지.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은 10% 수준이 안 돼요. 하이닉스에도 10% 수준이 안 돼요. 나머지 외국인 기관은 대주주예요. 근데 무슨 개인이 몇 퍼센트나 샀다고 금액만 갖다 들이밀고, 삼성전자 개인이 너무 많이 샀는데 왜 못 가면 어쩌고저쩌고, 올라가면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이거 연연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매집의 기준이 돼 있을 때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도주를 잡을 때도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전체 이거 아주 촘촘하게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어디서? 유튜브에서. 유튜브 어디서? 윤정두의 주식 투자에서. 이거는 어디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윤정두가 다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죠. 언제? 벌써 2007년도에 도서로도 나와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결론적으로 SM 같은 경우도 6월 23일,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가 335만 주 개인들이 뺏긴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다 잡아갔어요. 평균 단가가 이때 당시에 4만 4천 원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50%면 얼마예요? 6만 6천 원인데, 지금은 매집이 더 돼 있어요. 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360만 주. 2,345만 주짜리, 거의 15% 수준. 결론적으로 금융투자는 의미가 크진 않아요. 근데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계속 있고, 외국인들이 지속 매수해요. CS 자꾸 막 통해서 계속 매수입니다.
보시면은 매수평균 단가 44,000원, 45,000원 뭐 이렇게 돼버리죠.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66,000원 이상이 잡힌단 말이에요. 또 헬센 같은 경우엔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히 오늘도 36만 5천 주까지 그냥 위로 잡아 당겨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6월 15일 12시 26분 기준에도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일봉의 기준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예요. 샛별형, 교수형, 망치형 이거 다 방송에 갖고 나왔던 상승잉태 확인형, 다시 상승잉태 확인형 교육 여기서 다 받으셨으면 노란톡에 뭐 금방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 계셨으면 유튜브에서 윤정도의 주식형만 검색했으면 이 수익 고스란히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다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스타트라는 거예요. 왜? 오버슈팅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내일 매수 이 기준이 아니죠. 거래대금이 수반되는지 충분하게 거래대금 나서 추세가 나오는지 거기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긍정적인지 그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펀드멘탈이 긍정적인지 펀드멘탈은 저평가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백신 확대, 보급의 확대 그렇게 되면서 집합금지가 풀려지고 가치적인 실적 개선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고 거기에 플랫폼 사업, 뭐 콘텐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네이버가 일단은 같이 협업의 기준으로 잡혀 있고 또 지분까지 지분에 관련된 내용까지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업종군 자체가 제한적인데 시가총액이 다만 이제 1조 미만 또 혹은 1조 이상짜리 이렇게 해서 형성돼 있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세 종목 SM, Y젠터, JYP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어요. 아래 위로 아직은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라서. 근데 누적 수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손바뀜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계속 강화되면서 흐름이 나온다면 저평가는 아니지만 슈팅은 나올 수 있다. 변동성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전거래일 대비 오늘 갭상승이 나왔다. 그럼 갭상승 대비 10% 이상 오른 날. 또 전거래일 마감 대비 15% 이상 오른 날. 아 이거 오버슈팅인데?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날도 뭐 양봉으로 잘 끝나. 그 다음 날도 오버슈팅 나오는데 또 막 양봉이야. 그러면 추세 강하죠. LG전자처럼 9만 원에서부터 뭐 20만 원 후반대까지 쫙 LG전자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양봉이 나왔다가 그날 꼬리를 달어. 혹은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져. 그러면 꼬리 달고 음봉 떨어질 때 얼마? 2에서 3% 밀리면 차익 실현입니다. 마지노선은요. 5% 이상 고점 대비 밀리면 전량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 범위 또 보면 되죠. 그날은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게 거래대금 터지고 고점이 될 건지 거래대금 터지고 다시 들어올릴 건지 다시 들어올리면 또 양봉이 따라붙으면 되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교육받고 수익 내시고. 아시겠죠? 상상상 한번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상상상. 네. 그리고 유튜브 빨리 찾아오셔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구독과 알람 신청하셔야 돼요. 장중에 올려드리는 동영상 보시고 야간 교육 보시고 그리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주세요. 자료 주세요. 상상상 자료 주세요.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날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냥 진원생명과학 같이 18일 날 상한가 23일 날 상한가 그런 종목 잡아내셔야죠. 교육받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왼쪽 귀 만졌어요. 이제 왼쪽 귀. 그리고 이제 왼쪽 귀 만지기 전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SM 자료 교육 자료 부분 자세히 설명 못 드렸으니까 SM 뭐 캔들 교육하는 내용들 그거 올려주시고 오늘 뭐 교육 내용 이렇게 다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엄지척 좀 해주시고 80명 들어와 계시는데 왜 엄지척이 없어? 7, 8, 2, 56 쉬운 6분 아니지. 아까부터 클릭된 거 있으니까 더 눌러주시고 이거 막 이렇게 누르신 분 3명이나 있어. 아우 동네 창피해. 상상상 주시라고요. 잘해주시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뭐 2부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고 10시부터 11시까지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박승영 TV에 보시고 그리고 11시 이후에 재차 교육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